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또 삼계탕은 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강교육 씨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삼계탕은 무슨 맛으로 먹는 시내가 이런 건 물방 고기 많이죠. 복날 보음식을 먹으면 뱃살만 늘어나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망고. 네. 망고가 온나무가예요. 망고도 타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 민견에 개견자 있다. 개 먹는 날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날의 풍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삼계탕 먹는 게 아니라 이 삼계탕 먹는 핑계로 해서 맛있는 낮술에 매력이 있는 날.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마시고요. 모주에 대한 극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모주도 낮술이죠. 그렇죠. 낮술이죠. 아침부터 맛이야.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아파 의원, 강영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파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냉면 이야기는 하세요. 강영주입니다. 예. 아니 뭐 다 자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뭐 아예 자파로 그냥. 나쁩니까 그게? 근데 아니요, 발음이 어디 좀 있고 정확하셔야 될 것 왜요? 같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좌판 예, 자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냉면과 해장국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했는데 내일이 복날이랍니다. 예. 복날. 예. 과거에는 뭐 복날에 보신탕집 소위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 잘 안 가는 것 같고 복날은 결국은 삼계탕으로 요즘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삼계탕은 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강교육 씨는 항상 이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대부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자파 마칼럼니스트 눈에는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예. 그게 그 삼계탕이 그 우리가 그 닭이 한 20일 딱 정도 돼요. 20일. 그 병아리 까고 난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일. 예. 그러니까 그 병아리 수준이죠. 음. 근데 그 예전에 복날에 우리가 먹었던 닭은 딱 한 마리 이렇게 푹 구우면 뽀얀 국물이 나오고 예. 뭐 진한 국물 맛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끓여야죠. 그럼.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개방된 솥에다가 툭 끓여야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이런 맛으로 이렇게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삼계탕은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인스턴트 같아요. 들어가서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닭 맛도 없고 국물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왜 먹는가 삼계탕을. 그럼 과거에는 복날에 네.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복날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개죠 개. 아 옛날에는 게를 먹었고. 그 예. 게장국이라는 음식은 그 우리 민족의 복날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흰목 음식으로 거의 먹지 않게 됐지만 예. 왜 개냐 그러면 그 개는 그 따로 우리가 지금은 뭐 사료 먹이고 뭐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그 똥개라고 그랬거든요. 예. 뭐 돌아다니면서 똥 주워 먹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먹이 안 줘도 이렇게 키우는 거였거든요. 제주도에 똥돼지가 예, 있었으면 육지에는 똥개가 있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돌아다니는 개 이렇게 잡아서 먹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게 말고 다른 걸로는 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닭도 했겠죠. 닭도 닭은 있었고. 그 연계라고 해서 연한 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연계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연계는 봄날에 그 병아리를 까고 난 다음에 초복쯤 되면 보통 한 100일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0일쯤 자란 닭. 이 닭으로 그건 이제 그 100일이면 다 큰 닭이에요. 그래서 그 닭으로 푹 끓여가지고 뭐 닭죽이나 백숙이나 뭐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아니 근데 네. 조선시대 백성들 서민들은 네. 이 고기 개나 닭이나 뭐 소나 고기 국을 먹는다 자체가 어렵잖아요. 나름 그러면 고기 말고 다른 걸 했을 것 같아요. 천엽이죠. 아, 사냥. 저기 솥 하나 들고 예. 개울가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그렇죠. 자갈 이렇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속 걸고 예, 불 예. 떼고 예. 그래서 그 쪽두리 하나 쪽대라 그러죠. 그거 들고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뭐 지금은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귀해졌지만은 예전에 우리의 시냇가 이런 것은 물방 고기만이죠. 그냥 예. 이렇게 해서 물고기 다 집어넣고 뭐 호박, 양파, 마늘 뭐 집에 있는 된장, 고추장 대충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천엽을 해서 먹었던 게 사실 복날 음식의 기본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강 원장님은 여름에 뭐 드십니까? 복날에 특별히 드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 복날이라고 챙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제 복날이라고 하면 여름에 이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기운도 딸리고 하니까 보금식을 먹는데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를 먹으니까 그때는 영양결핍 시대잖아요. 주로 이제 곡물이나 야채류를 먹는 사람들이 그 고단백, 고지방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에 기운 빠졌을 때 그걸 먹고 힘을 내는 건데 지금은 영양결핍 시대가 영양과잉 시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잘 먹는데 복날 또 먹으면 느는 것은 이게 보통 칼로리가 1100에서 1600 칼로리씩 그래요. 복날 음식이. 복날 음식이. 보통 성인이 한 2000 칼로리, 2600 칼로리인데 한 그릇 먹으면은 하루 먹어야 될 영양분의 절반 넘게로 돼버리니까 그렇죠. 복날 복음식을 먹으면 복만 늘어나는 뱃살만 늘어나는 거여서 지금은 이렇게 영양과잉 시대에는 이걸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 생길 우려가 높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지요 뭐. 자, 그런데 아까 뭐 삼계탕도 얘기했고 뭐 얘기했으니까 네.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과거에는 오딱 많이 먹었잖아요. 오딱, 온나무. 그게 오딱을 먹는데 네. 이게 오딱 그다음에 동충하초닭 그래서 이 닭 백숙에 네. 새로운 것 하나에 첨가한 게 뉴 트렌드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넣고 끓여서 그걸 먹으면은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못 먹으면 온몸이 가렵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네. 오딱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돼요. 아, 괜찮아요? 왜냐면 아니요, 그 먹고 옷하면 어떻게 해요? 옷 타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 병원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왜 그걸 먹는지는 저는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의사 그거 또 이 선생님이 참. 온나무하고 똑같은 게 네. 우리 열대 과일 뭐 저희 동남아 가면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노란 뭐, 거. 노란 건 뭐요? 뭐 그 옷 타는 거 비슷한 게 있어요. 동남아 음식 예, 중에. 우리 제일 많이 먹는 망고? 과일 망고. 네. 망고가 온나무과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망고 먹고 망고도 응급실에 타요? 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그러시네. 와가지고 내가 망고 저기 이제 동남아 갔다 와서 네. 계속 가렵다고 그래서 망고 먹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아, 같은 온나무과에서 그래.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요. 민감한 사람들은 망고를 먹어도 그렇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강 원장님이 고칼로리 음식을 뭘 또 먹냐 복날에 그 영양 과잉 시대인데라고 했습니다만 또 모여가지고 직장인들이 점심 때 그 삼계탕집 앞에 줄 서가지고 오늘 날이니까 먹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복날의 기원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진나라 때 뭐 그 얘기들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동네 성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서 복다림으로 고기를 백성들이랑 먹고 그건 뭐냐 해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에도 보면 서울에 있는 양반들은 삼계탕을 먹고 백성들은 보신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양반도 개 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복날 음식 첫 번째는 민어탕, 민어. 두 번째는 도미탕, 세 번째는 보신탕. 거기서 양반들은 민어탕 먹고 없는 서민들은 되게. 보신탕 먹는다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 영양결핍 시대에서는 그 중요한 단백질이나 지방, 칼로리 공급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칼로리 공급원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칼로리 먹는 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 때는. 그래서 먹으신다면 복음식은 저는 두 가지를 꼭 하라 그래요. 1인분 다 먹지 말고 3분이나 절반만 먹으세요. 두 번째는 이 삼계탕이나 이건 그 국물 속에 지방이나 나트륨 성분들이 많으니까 국물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국물을 먹어야 진한 어떤 땀도 좀 흘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예. 자, 복날 복양식 당신은 헛것을 드셨습니다. 이런 인터뷰 하셨네요. 한교익 칼럼니스트. 아 그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거 뭐 경쟁 프로라 그러더라고요. CBS가 하셨네요. 예. 아니 뭐 저희 방송이 청취율이 훨씬 높으니까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저는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진짜 있잖아요. 음식을 그 저쪽 잘 알아요.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진행자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확 느꼈고요. 그래서 복날의 매기 매운탕 어떻습니까?
글쎄. 글쎄. 뭐 안동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죠. 우리는 아주 좋아하죠. 1년 내내 먹어도 좋아요. 예. 자, 근데 복날 보양식은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이게 복날에 그 맛있는 것이 사실 뭐 이 고기류는 뭐 사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닭이나 뭐 이런 것은 계절을 안 타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계절을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의 풍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맛있는 게 자두, 과일, 복숭아, 수박, 지금 그 포도도 지금 나왔는데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지금의 과일 맛있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를 잠시 피한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려면 이런 과일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과거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진짜 옹기종기 이제 동네 시내가에서 모여서 아니면 수돗물 그렇죠. 틀어놓고 이렇게 과일도 먹고 했는데 요즘은 뭐 24시간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여름 날씨가 어떤지를 몰라요. 30도 넘는 더위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예. 그럼 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우리랑 비슷하게 여름에 한번 음식으로 보양이 없죠. 맞죠. 일본은 장어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장어. 예. 일본은 장어고요. 아예 복나기. 복날은 장어 먹는 날 이렇게 예. 되어 있죠. 그 풍습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도 복날에 장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의 풍습들이 우리한테 온 거니까 중국의 예를 보면 걔는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안 하고 일복, 이복, 말복 뭐 이렇게 예.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복에는 만두 먹고 두 번째는 국수 먹고 세 번째는 부침개를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국물 먹네요? 음식, 국물 음식, 뭐 녹두죽 먹고 뭐 이런 것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 예. 대림동은 어떻습니까? 조선족 거의 분들이 많이 어떤 걸 거의 드세요? 그분들은 원래 보신탕 좋아하세요. 그게는 중요하잖아요. 구육점들이 많아서요. 예. 거기는 많이 시장 있더라고요. 안에 아직. 구육점들이 예. 많고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유명한 집 중에 신길동에 우리 서울의 3대 삼계탕 집이라고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런 거죠. 들깨가루를 삼계탕에 처음 도입한 집이라고 그래요. 그걸 들깨 갈아 넣었는데 들깨만 갈아 넣은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견과류도 넣은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예. 견과류 넣고 그다음에 찹쌀 갈아서 같이 해서 그 국물로 이렇게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랑 복날 되면 가는데 복날은 줄을 너무 서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2, 3주 전에 가서 먹죠. 먹는데 이제 복하면은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 항복할 복자거든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삼복하면 하지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경일날 이렇게 잡는 건데 하지가 되니까 하루는 여름이잖아요.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중국 얘기에는 여름에는 홍제대장군 여름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있는데 하지가 되니까 야 세상 좀 바꿔보자 라고 가을을 상징하는 백색 백제대장군이 싸움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졌던 게 초복 무릎 꿇은 거고 두 번째 싸워서 졌던 게 중복 두 번째 꿇고 그다음에 입추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말복이 싸워서 있죠. 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입추 지나서 말복이 있어요. 예, 입추 지나서. 근데 입추가 지나니까 이미 졌지만 이미 가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복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에서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야, 복날 봐라. 사람 인변에 개견자 있다. 개 먹는 날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꿈꾸면 그렇잖아요. 돼지 꿈꾸면 좋다 그러잖아요. 왜 돼지 돈하고 연관. 근데 이슬람이나 중동이나 저 동남아 가면 돼지 꿈꾸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꼭 우리가 사람 인면에 개견자 해서 야, 그 복날은 개 먹으라고 있는 날이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사람 옆에 개가 꼬리 흔들면서 있는 글자라고 설해문 그렇게 형상을 해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이죠. 반려군. 구 아니고. 구 아니고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런 게 복날 뜻이라고. 예. 그 혹시 서양은 어땠습니까? 서양도
우리 같은 이런 복날 또 없습니다. 모양식 없고. 그 복날 풍습은 동양 풍습이고요. 중국이고 아시아권의 전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아마 복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먹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을 겁니다. 예, 아시아의 풍습이죠. 그렇군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어쨌든 삼계탕을 많이 드시니까 네. 삼계탕에 인삼, 대추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대추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이게 원래 이 그릇 안에 들어온 것은 다 먹게끔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을 그릇 안에 넣으면 그거는 요리로서 실격이에요.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넣고 하는데 그거는 실격이에요. 빼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넣는 거죠. 물론 빼다기는 이제 빼야 되겠지만은 그 인삼이 사실 부실하죠. 뭐 삼계탕이라 하지만은 그 인삼은 그 쏙가는 미삼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1년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산밭에서 키우다가 이게 쏙 뜰 때 나오는 것인데 그는 뭐 인삼은 몸에 뭐 좋으라고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맛이죠. 인삼이 한국 음식 재료로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달콤한 맛에 쓴맛이 약간 붙어 있잖아요. 예. 향이 가볍으면서도 이 나무의 냄새, 수분의 냄새 같은 게 이런 게 나죠. 그래서 이 삼계탕의 맛을 극적으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삼을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좀 다양한 음식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굉장히 한국스러운 음식 맛을 내는 거죠. 그거 하나. 삼계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삼의 향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삼을 넣었는데 그 국물과 고기가 인삼의 좋은 성분을 다 빼가기 때문에 먹지 마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어떻게 빼앗고 뭐 빼앗기고 그 한 그릇 안에서 그러는지 몰라. 그거 다 먹으면 다. 아니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빼고 싶은 사람 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대추에 대추가 뭐 닭에 있는 독성을 빨아들인다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특히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독성이 대추에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참 대단한 상상력이에요. 시금치의 독성을 하기 위해서 데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지? 그냥 예. 다 먹으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하여튼 삼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복날에 인삼주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여름날에 그 낮술 마시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 복날의 풍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삼계탕 먹는 게 아니라 이 삼계탕 먹는 핑계로 해서 마시는 낮술에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마시고요. 낮술 좋잖아요. 낮술. 그 핑계 삼아가 그래서 보통 뭐 인삼주 한 잔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복날에 가면 한 잔씩 한 주죠. 잔씩 예, 이렇게 예. 공짜로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조금 야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병 정도는 내놓고 이렇게 먹어줘야 이렇게 복이 싹 더위도 싹 달아나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괜찮다 인삼주는. 인삼주 좋죠. 뭐 술인데 뭐 다 좋죠. 네. 그 제가 소주도 이제 괜찮아요. 안동 출신이라고 맛을 모른다고 계속 저를 이제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안동 소주 어떻습니까? 괜찮죠. 술은 좋군요. 그래도. 술은 아무튼 이게 그 소주가 이 두 종류의 소주가 있어요. 예. 정류식 소주하고 희석식 소주가 있는데 희석식 소주가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소주들이거든요. 이 가게에서 우리가 먹는 그렇죠. 소주. 그래서 뭐 90 몇 도짜리의 알코올 순수하게 주정에다가 물 타고 쓴맛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단맛이 나는 첨가물 그 MSG 같은 요즘 MSG 안 넣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넣어서 마실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술로서 사실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값싸니까 우리가 마시는 것인데. 그래서 소주가 이 한자로 보면 탈소자니까 중류로 하는 게 소주가 맞죠? 예. 소가 그렇죠. 예, 탈소자죠. 그렇죠. 태울소자죠. 태울소자죠. 예. 태울소자. 그러니까 그런 술 그러니까
옛날 재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류해서 내는 소주 이런 것들 참 맛있고요. 이거 안동 소주 이거 맛있죠. 아 너무 독하잖아요. 근데. 소주는 40도짜리 이 정도 맛이야. 술은 독할수록 좋아요. 예, 독한 술일수록 뒤끝도 없고요, 숙취도 없고요. 그럼 이 독한 술에 물을 타고 이렇게 먹는 건 아닙니까? 뭐 얼음을 탄다거나. 그렇게 하수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예, 먹죠.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다. 여름에는 이런 거 한 잔씩 먹어도 좋다. 독한 술. 아 좋죠. 중류주. 예, 뒤끝 없습니다. 술 어떻습니까? 술로 안동 소주나 마시기 이렇게 독한 술. 이제 소주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재료를 쌀이 많은 난 데서는 쌀로 하고 예. 뭐 옥수수가 많이 난 데는 옥수수를 하고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고구마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구마. 일반적으로는 이 막걸리나 이런 것죠. 술을 일단 청주를 만든 다음에 청주를 만든 걸 다시 증류한 거죠. 그래서 뭐 위스키나 보드카나 이런 거 다 같은 과의 증류주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한번 증류하면은 보통 50도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 50도 정도의 술인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먹는 소주 그 소주하고 우리가 지금 증류주로 말하는 소주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예. 이 아까 태울소에다가 우리는 술주자의 소주가 증류주인 거고 예. 우리가 파는 소주는 태울소자의 술주자 변에 마디촌자가 있는 두근거는 술 주자.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술다리 주자라 그래서 그렇죠. 일본 놈 술인 거죠. 일본 놈 술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다 먹는 술을 소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을 뭐 당이나 우리 당면 만드는 그 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코올을 추출을 하면 95도 정도가 나와요. 95도 순수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는 거죠. 물을 섞는데 그냥 알코올 냄새만 너무 강하니까 감미료나 첨가제를 만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희석식 소주 우리가 다 먹는 국민 애용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희석식 소주가 그 맛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산업화의 과정 1960년, 70년대, 80년대 이 과정에서 그 값싼 그 소주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값싼 희석식 소주, 맛없는 희석식 소주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버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술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류식 소주 이게 좀 시장을 많이 넓혀야 지금 그 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정류식 소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25도짜리도 나오고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거로 좀 술을 좀 다양하게 마셨으면 지금 있는 정규식 소주는 이게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그 다르지 그 브랜드 이게 그 이렇게 가려놓고 이게 뭔지 알아맞히게 하면 다 못 알아맞혀요. 똑같아요 맛이. 그냥 그런 조금 술을 맛있는 음식의 하나라고 여기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금 이제 변할 때가 됐죠. 예. 지난번 강 원장님은 모주에 대한 극찬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모주도 낮술이죠. 그렇죠. 낮술이죠. 아침부터 마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막걸리 일종입니까? 탁주 옛날에 탁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탁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달라요? 막걸리하고 탁주하고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모주는 그 막걸리에다가 여러 한약재 넣고 설탕, 이렇게 계피 같은 거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해가지고 끓이는 거죠. 달여서 알코올 기운이 많이 그럼 색깔이 약간 달하는 상태. 이 약간 노란색 브라운 컬러를 띄어요. 약간 진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피나 이런 걸 넣기 때문에 향이 좋아지죠. 단맛이 나고.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잔 그냥 또 한 좋아요. 잔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참 그래요. 좋죠. 우리가 지금 보양식 얘기하면서 소주 얘기까지 했는데 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주의 그 소자가 태울 소자, 불살 소자이기 때문에 보양 여름에 딱 나를 태워서 뭔가를 끼워 맞추기입니까 이거? 술이 당기시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희석식 소주에 쌀이 아니고 다른 뭐 파카오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타피오카입니다. 그게 한 게
1965년도에 박정희가 쌀이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그렇지가 예.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희석식 소주의 처음에 그는 쌀이 아니고 예. 그 고구마였죠. 예, 고구마. 예. 그래서 그 고구마를 그 고구마 빼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구마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에서 타피오카로 넘어가는 게 1970년대거든요. 그 유명한 그 한평 고구마 사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운동 최초 건국 이래 최초의 농민운동이 그 한평의 지역에서 이 고구마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주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농민하고 계약을 했던 농협이 타피오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매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고구마가 썩고 그래서 그 한평 농민들이 그 고구마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고 그때 농민이 처음으로 이제 가톨릭 농민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정부하고 싸워서 이겨내요. 한 2년 걸린 건데 사실 지금은 타피오카라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전분으로 열대의 식물입니다. 그거로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주의 역사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예, 이 원고의 절반이 남았습니다만은 네. 반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할 이야기 중복 때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그 브릿지 바루도 이야기. 예, 브릿지 바루도 얘기도 합시다 그때 가서.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